마케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중동 불안감에 인해서 급락 출발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우위에 인해서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개인은 4,100억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상쇄하면서 지수 지지에 좀 나서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3,000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중동 리스크는 당분간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매파적 기조 유지와 맞물려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기는 하지만 또 장중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반등과 하락, 재반등 이렇게 복합 움직임이 멀티플 모멘텀 전략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리스크가 언제나 지속되지는 않듯이 중동 분쟁 역시도 결국에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요. 또 시장은 장기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50분 동안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저희와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 트렌드를 읽는 남자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50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오늘 장에도 역시나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여러 종목들을 골라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시장,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면서 확실한 이제 저항대 돌파가 아직은 못 나왔지만 3,100포인트 부근까지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추가적 상승 이후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시장 상승이냐 혹은 하락,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가느냐 좀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조금은 안전한 전략 세우시면서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 위주로 매매 타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도 매매 타점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글지글한 네모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1초에서 2초 후에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우리 주식의 트렌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16강전에 오르게 됐을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쟁쟁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주사 테마 종목도 있고요. 로보택시 관련 종목도 있고 방산, 스테이블 코인, 로봇 관련주까지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떤 종목이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게 될지 또 8강에서 4강, 최종 결승까지는 어떤 종목이 올라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50분 동안 달려주시죠. 네, 오늘 종목들을 보니까 진짜 쟁쟁한 종목들이 이름을 많이 올려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6강전의 1라운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됐을지 볼게요. apta바이오와 대웅입니다. 네. 이제 바이오 얘기만 하면은 우리 네. 파트너님께서는 2025년은 바이오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이제 겨울 추울 때부터 저희 코트 입고 다닐 때부터 말씀을 워낙에 많이 해주셨고 apta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로도 또 좋은 이슈가 나와줬더라고요.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임상 2비상 요거가 본격화되면서
국책 과제로 좀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네. 저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바이오 종목들은 한 번 더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위로 올려주실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뭐 앞타바이오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성 신장질환 임상실험 국책과제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는 좀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상용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이제 재무적인 구조가 매년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오래 끌고 가기에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한 번 더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부담스러워서 대웅제약으로 꼽아봤습니다. 길게 가기에는 이 이슈가 조금 약하다라고 그럼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상장 폐지 심사라던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앞서서도 한 4종목 정도 상장 정지 해제 이후에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시가총액이 너무 적거나 혹은 이제 재무적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을 하거나 매출이 너무 적은 기업들 이렇게 해서 선별해 가지고 계속해서 좀 정지라던가 상장 폐지 이런 기업들을 퇴출하겠다라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재무 구조적으로 너무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 관점으로는 오늘 사서 뭐 이번 주 내에 팔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단기적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지만 오래 끌고 가게 되면 좀 위험성이 있다. 뭐 상장 폐지라던가 이런 거래 정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도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카카오페이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대웅, 뭐 네. 여러 가지 종목들도 상한가를 기록을 한 만큼 시장 자체가 대형주 위주의 장세인데 굳이 여기서 중소형주,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을 고르기보다는 네. 예, 좀 우량한 대웅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순살되겠네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대웅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도 실적이 이제 작년 한 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에 이미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를 하겠다라고 이런 공약을 내걸었던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주 회사 중에서 특히나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대웅입니다. 그런 만큼 대웅이 자사주로 한 30%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뭐 일부라도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소각 가능성이 가장 높고 최근 들어서 뭐 유한양행은 물론이고 셀트리온 등 대형 제약사들 먼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소각 등의 이제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대웅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상한가 이후에 물량 소화 구간을 지금 거치고는 있지만 좀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런 만큼 좀 대응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대웅을 위쪽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까요? 또 화면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원익 P&E와 현대무벡스 이렇게가 붙었습니다. 네. 원익 P&E 같은 경우에도 뭐 로보택시 이게 네. 시험운행 임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진짜 옛날에 알고 있었던 우리가 이 세상이 오는 것 같다. 네네.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네네. 현대무벡스는 물류 자동하고요. 네네.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 그렇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된 네. 종목들의 좀 수급이 조금씩은 붙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AI가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지만 네. 로봇주들도 다시금 좀 수급이 붙고 있는 모습. 이 중에서도 원익 P&E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특히나 테슬라를 비롯해서 아마존 등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계속해서 뭐 진행을 하겠다 이러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로보택시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원익 P&E 역시도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수급이 좀 약해서 그래요. 두 종목 중에 굳이 선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가 않네요. 현대무벡스로 예, 좀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현대무벡스도 원익 P&E뿐만이 아니고 로봇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현대엘리베이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뭐 우량 이제 기업의 자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오늘장 52주 최고점을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긴 하면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AI를 활용한 자동화 물류 회사입니다. 그런 만큼 AI는 물론이고 로봇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체 개발한 무인 이송 로봇을 지금 상용화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테마주 그중에서도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2023년부터 해서 올해, 그다음에 앞으로 27년까지는 매년 20% 이상의 성장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성장이 기대가 되는 회사이고요. 52주 최고점을 한 번 더 돌파하게 되면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도 적용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세 분출이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굳이 고르자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또 8강에서 4강전까지 갈 수 있을지는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또 바로 볼게요. 미스터블루와 대원미디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 조금만 묻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크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굉장히 시장 좀 좋았는데 네네. 이제 웹툰주들이 강세 나오면서 거기서 거의 대장급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닌텐도 네. 이슈가 있고 한데 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올려주실까요, 파트너님? 일단 미스터블루가 최근 들어서 웹툰 특히나 이쪽 관련돼서는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온 게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는 대원미디어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서 대원미디어로 일단 뽑아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스터블루는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워낙 급등이 많이 나온 맞아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올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제가 기본적 분석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 미스터블루는 좀 적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반해서 대원미디어는 과거부터 해서 최근까지 흑자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웹툰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셨던 이제 닌텐도 스위치 2가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고까지 하는 그만큼 품절이 되어 있는 게임기인데 네. 그거에 국내 유통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라든가 수익성 올해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되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왕구류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으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요. 네. 아직까지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시세 분출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원미디어는 앞서서 방송에서도 한번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수급만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내일장 조정이 나와서 11,500원 부근에서 지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13,000원까지는 단기적 목표가도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 종목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무방한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대원미디어를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게 됐을지 또 화면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풍산과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아, 풍산. 네. 어제도 수급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뭐 부산 공장에 이전 보상비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네네. 이제 무슨 8천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풍산 홀딩스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또 한국항공우주 뭐 방산 원래부터가 대장주다 보니까 네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올려주실지 모르겠네요. 풍산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었죠?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제가 한국항공우주는 워낙 많이 말씀드려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제가 뭐 아무래도 항공 방산 관련된 대장주이기도 하고 아직도 충분히 네.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두 종목 중에서는 풍산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네. 아니 방금 전까지 또 밀당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일단 풍산은 뭐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네. 들어서 시세 분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더해서 구리 가격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풍산 자체가 뭐 탄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총알을 만드는 회사인데 총알 대부분이 이제 구리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구리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풍산도 많이 이제 수익을 증대시켰던 회사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앞선 거래량, 거래대금보다는 훨씬 압도적인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렇다라는 건 돈이 이미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저점 자체가 아무래도 4만 원대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10만 원 돌파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너무 크게 나왔다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눌림 구간 11만 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2차 전지처럼 언제까지 상승이 나올지는 마지막 부분에 시세 분출까지 나와주면은 그때 마무리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30만 원까지도 좀 장기적 관점으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풍선 올려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역시 파트너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도 많이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올라가게 됐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카카오페이입니다. 네네.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T 서비스 쪽에서는 이미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상한가가 나오다 보니 이걸 보면서는 참 좀 미리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네네.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카카오페이일까요? 제가 오늘 카카오페이 룩을 입었습니다. 네네. 제가 뭐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 보니까 두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페이로 일단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정보통신이 뭐 안 좋은 종목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두 종목 다 상승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정보통신 자체가 결제 단말기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뭐 다날이든 갤럭시아 머니트리든 관련 이제 결제 대행 회사들이 결론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장 한국정보통신이 혹시나 11,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 급등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 회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은 그걸 가장 많이 이용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카카오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카카오페이로 선택을 해봤고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주가 자체도 단기적인 급등 상한가 이후에 좀 눌림을 받고는 있어요.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만큼 7만 원 부근까지는 일단 짧게라도 단기적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7만 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10만 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긴 관점에서는 카카오페이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오늘 제가 입은 옷처럼 카카오페이를 위쪽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실지 우리 또 계속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GI 이노베이션이랑 다우데이터입니다.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이랑 스테이블 코인이 붙게 됐는데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 그리고 미국 물질 특허 등록 결정이 됐고 했는데요.
이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암과의 전쟁이잖아요, 네, 파트너님.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아, 네. 그랬는데 이제 외국인 수급도 오늘 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냄새를 맡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강하다 보니까 요것도 또 약간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거를 올려주실지 고민이 많이 되는 네, 네. 라운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주는 계속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에서 중국을 견제를 하잖아요. 그에 네. 반대급부로 국내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 요새 들어서 특히나 뭐 항암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도 제약바이오주가 수급이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상용화가 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또한 지금 현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제약 품목들이 뭐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는 네. 임상실험 기대감만으로도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만큼 요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네. 뉴스에 이미 나왔고 아나운서님도 알고 저도 알고 시청자분들도 안다는 거는 재료가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뉴스만 보고 혹은 뭐 수급만 보고 매수하시는 건 조금 위험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추세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많이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임상 실험이 확실히 뭐 이게 상용화 전까지 간다라고 하면 뭐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주의는 해야 된다. 또한 이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 다음에 앞서서도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마켓 위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전자결제 대행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근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움 그룹의 지주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최근 들어서 지주사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라든가 두산이라든가 코롱이라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지주사 테마에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다우데이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다우데이터로 뽑아봤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고민 되게 네. 말씀하시다가 네네. 결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우데이터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뭐 상용화되는 제품들이 많지가 않고, 또 이제 GI 이노베이션의 재료 자체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지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게 재료이냐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다우데이터는 좀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52주 최고점을 돌파해서 이제 상승 이후에 단기적 눌림목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 만큼 며칠 조정을 받다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봉이라든가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뭐 55,000원이었다라고 하면 단기적 급락 이후에 횡보하다가 몇 년 만에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런 만큼 2만 원을 돌파하면은 3만 원, 뭐 4만 원 이상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고 실적 역시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다우데이터가 낫지 않을까 해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조금 더 다우데이터가 안정적이다,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어떤 종목들 붙었을지 바로 볼게요. 로보티즈와 로보스타입니다. 이제 쟁쟁한 로봇 친구들이 이렇게 네. 붙게 됐네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거 액추에이터, 이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게 정말 힘들대요. 네네. 근데도 좋은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네. 이거에 손을 들어주실지 아니면 로보스타 손 들어주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떤 거 손 들어주실 거예요? 일단 시세만 과거에도 이제 움직이면 로보티즈가 훨씬 더 크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종목이 로보티즈는 쉽게 말씀드리면 휴머노이드 로봇 네. 부품 관련주이고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이다.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로보스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로보스타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요? 그 이유는 네.
휴머노이드 로봇 물론 이제 지금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도 보스톤에 관련 이제 로봇 관련 기업을 미국에 상장을 하겠다.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상장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로봇의 호재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되거나 그다음에 매출로 이어지고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게 적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로보스타가 지금 현재도 뭐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로봇 공정에 대량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 꾸준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지금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기대감만으로 상승이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로보스타가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최대 주주가 LG전자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다음에 로봇 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투자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좀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을까 해서 로보스타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로보스타를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볼게요. 다음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벌써 마지막 라운드 됐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네이버입니다. 뭐 어제도 수급 좋았고 오늘도 오랜만에 큰 반등세를 좀 보여주기는 했던 한미반도체일지 네. 그리고 또 AI로는 이제 뭐 으뜸인 네이버를 올려주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거 올려주실 거예요? 두 종목 다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주력으로 하는 것도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해당 장비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네이버로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위너 종목이기도 했고 좀 수급 자체도 아시겠지만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이미 네. 전일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52주 최고점을 이제 어제 돌파가 나왔거든요. 23만 원을 돌파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를 이제 도달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돌파 이후에 오늘장 상승 추가적으로 나오다가 오후 들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23만 원,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위치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금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오히려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고맙게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배송 서비스, 지금 배달이라는 걸 게시를 했는데 쿠팡이 워낙 이제 압도적으로 이런 배송, 물류 관련돼서는 우위에 있는 기업이지만 최근 들어서 뭐 다른 기업들 특히나 편의점이나 주변 마트라든가 이쪽을 이용해서 전략적 제휴 관계에 따라서 좀 빠른 배송을 이용해서 뭐 쿠팡을 앞서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뭐 정책실장 미래기획 수석에 임명되면서 아무래도 네이버가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네이버 좀 여러 가지로 상승 가능성이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내일부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네이버 지난번에 우리 종목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 거머쥐었던 종목이지만 이번에도 위쪽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월드컵 16강전 달려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벌써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신 종목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후에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강에서 8강전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함께 봐야겠죠.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쟁쟁한 종목들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대웅, 물류자동화, 현대모백스, 대원미디어, 방산에서 풍산, 카카오페이, 다우데이터, 로보스타, 네이버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요. 어떤 종목이 또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4강에서 결승전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매번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정말 16강에서 8강으로 또 올라올 때 보면은 쟁쟁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8강전에서는 1라운드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맞붙게 되었을지 화면으로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과 현대모백스입니다. 현대모백스는 수급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대웅은 원체 또 좋아하시는 종목이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위쪽으로 올려주실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대웅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네. 이제 대웅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제약바이오주를 좋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장 트렌드에 네. 맞는 종목 먼저 어떤 게 변명부터 있냐? 하시네. 네, 일단 첫 번째로 꼽아 보면은 네. 이제 대형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대웅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의 지주사이기도 하고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주사 관련 테마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사주 보유가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는 건 시중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은 품절주이기도 하지만 지주사 테마,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펴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대웅에서는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5월 들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강도가 강하다. 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26,00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시세 분출이 다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월봉 차트,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겠지만 아직은 고점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위치이고요. 아직도 PBR 역시도 저평가 중이기 때문에 3만 원 돌파 시점부터는 시세 분출, 그러면서 한 못해도 46,000원, 45,000원 부분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시면 좋은 공략 타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매수 타점 굉장히 좋은 공략 포인트까지도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들 붙었을지 또 바로 볼게요. 대원미디어와 풍산입니다. 대원미디어랑 풍산 중에서는 또 풍산처럼 방금 전에 대웅 말씀하신 게 또 되게 뚱뚱한 종목이 잘 가니까 맞습니다. 이제 올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또 풍산을 올려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 둘 중에는 어떤 거 올리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네. 대원미디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적중률이 안 좋네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헷갈리게 말씀을 드린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네. 풍산은 대형주이고 지금 트렌드에도 맞고 시세도 굉장히 좋게 상승세로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너무 좀 단기간 과대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한 번은 받았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볼 수가 있겠지만 네. 그에 비해서 대원미디어는 이제서야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52주 최고점을 오늘장에 좀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천국의 계단의 초반 이제 도입부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상승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높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3,000원까지는 현 위치부터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아니겠지만 시세 분출 전에 13,000원까지 도달만 하더라도 수익을 챙기고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닌텐도 스위치의 지금 그 열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출로 바로 이어지고 그게 주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고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이제서야 상승 추세로
살짝 돌아서는 그 초입 단계입니다. 그런 만큼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16,500원 돌파해야지만 시세 분출이 나올 건데 그 전까지만 수익을 챙겨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도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볼게요. 카카오페이와 다우데이터, 스테이블 코인들끼리 붙었습니다. 네.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지, 어떤 종목 들어주실까요? 네, 일단 두 종목 다 제가 워낙 이제 강조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오늘은 카카오페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조금은 조정을 받다 갈 수 있어서 일단 최근 들어서 시세가 굉장히 좋은 카카오페이로 선택을 했고요. 네. 또한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대체로 다 상승 추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그룹주 테마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결제 시스템을 누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싸움인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좀 사용자가 많은 국내 1위의 기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이런 결제 시스템 관련돼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앞으로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됐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 만큼 카카오페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조금만 묻어 있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로는 카카오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바로 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로보스타와 네이버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랑 네, 이렇게 네. AI 있는데 네. 이제 로봇은 이제는 곧 올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AI는 원체 또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올려주실 거예요? 두 가지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네이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의 시대는 언제 오는 걸까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네. 뭐 시청자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게 이거는 아직까지 안 올라갔으니까 곧 올라가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은 어차피 순환매는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네. 로봇도 곧 상승은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수급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온 종목은 생각보다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AI 아직까지 시세 분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적었지만 오늘 뭐 다른 AI 관련주들도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BQAI라든가 시선 AI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AI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자에 좀 시세 분출이 좀 강하게 나왔고 오늘 오후장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 만큼 내일장 혹시나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내일 혹시 하락 출발하면은 23만 원 꼭 지지라인 확인을 하고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고요. 또 최근 들어서 넷플릭스와 이제 네넷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서로 멤버십 시스템을 이제 협력 관계로다가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이버 멤버십 이용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정말 많은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네이버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네이버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는 네이버를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8강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4강전에 올라간 종목들 보기 전에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번에는 또 올라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봐도 될까? 하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글지글한 네모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라고 하는데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찝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 후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가게 된 종목들도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 정말 쟁쟁한 종목들만 남았습니다. 대웅, 풍산,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렇게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또 어떤 종목들이 결승전까지 오르게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수록 정말 고르기가 어렵고 또 파트너님께서도 고민을 오래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4강전에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됐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과 대원미디어 마치 글자를 맞춘 것처럼 네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붙었습니다. 네. 대원미디어가 솔직히 네. 저는 4강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방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더라. 네,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또 오늘의 이 기세를 보면은 대웅보다는 또 대원미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분이 예리하신데요. 네, 네. 오늘 두 종목 중에서는 대원미디어로 뽑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닌텐도 스위치 2의 굉장히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 정책 역시 마찬가지로 웹툰 관련 사업,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웹툰 관련 사업으로 좀 투자 육성을 시키겠다. 정책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서야 이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위치이다. 또한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는 고점이 뭐 5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10,000원을 깼다가 다시금 10,000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 그래서 단기적으로 16,000원 부근까지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꽤 10% 이상, 20% 근처까지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상승폭이 뭐 25,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현 위치에서 2배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상승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수급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붙어줘야지만 시세 분출이 나와줄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15,000원 부근은 확실히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됩니다. 그런 만큼 일단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고 여기에 수급이 더 붙어준다라고 하면 수익 중장기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원미디어로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대원미디어를 결승을 올려주셨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바로 볼게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입니다. 이제 뚱뚱이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제가 염원을 담아서 카카오페이 룩을 입었는데 네. 카카오페이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이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네. 네이버가 다시 한 번 더 거머쥘지 네. 모르겠네요. 일단 두 종목 중에서는 뭐 둘 다 워낙 제가 좀 여러 번 소개도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네. 오늘은 카카오페이로 오. 뽑아봤습니다. 예, 네이버가 정말 이제 호재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솔직히 둘 중에서는 네이버로도 마음이 좀 조금 선택을 가셨어요? 갖긴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의 위너 종목이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은 카카오페이로 뽑아왔습니다. 근데 골고루 반찬 차려주시네요. 그 이유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강합니다. 지금 해당 맞아요. 테마가 이제 AI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제 과거에 2차 전지자만 붙으면은 이제 다 상승이 나왔잖아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도 방산주가 그렇게 움직였고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의 나라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걸 논의하고 있고 또한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각자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각자 회사의 스테이블 코인을 또 만든다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미 대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페이가 좀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카카오페이 좀 주목하셔서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 높은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오늘장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차익 실현,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물량이 좀 쏟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론은 약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 오히려 이런 기회에 매수 타점을 좀 내일장에 공략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58,000원 지지받으면 한번 타점을 잡아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결승전으로 파트너님께서는 카카오페이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자,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4강까지 달려오면서 내가 가진 종목 앞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따고 들어오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주식의 트렌드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 후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움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승 종목들 이렇게 두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미디어와 카카오페이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세요. 어우대라고 하시면서 어차피 우승은 대원미디어다라고도 하시고요. 카카오페이는 제가 염원을 담아서 오늘 옷을 입고 왔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한테 결국 우승 트로피 안겨주시려나요? 일단 뭐 두 종목 다 좋긴 하지만 오늘은 카카오페이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가장 많이 네. 말씀드렸던 게 대형주를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같은 테마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고 방산주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주들이 아직도 상승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수급이 몰리는 그리고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가 생각보다 강하다. 뭐 최근 들어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 한두 종목이 꼭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엮여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그만큼 강한 테마이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카카오페이로 뽑아봤고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간단히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봉상 차트로 보더라도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흐름 자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봉 차트를 보세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눈에 띄실 겁니다. 앞서서 거래량 거래대금 상승 나왔을 때 거래량보다 독보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들어왔다라는 거는 최근에 수급이 그만큼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하나오션도 잘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앞서서보다 훨씬 많이 나오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또한 이제 뭐 한화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급도 강하게 들어온 거 눈에 띄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집중돼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부터 만약에 71,000원 부근을 돌파하면 시세 분출과 함께 역사 고점도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일단 종가 기준으로 한 61,000원 이하로다가 내일장 혹시나 조정만 나온다라고 하면 58,000원 지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보시면 되고요. 단기 목표가 73,000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위치까지 돌파하면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고 손절가는 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깔끔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매매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밀하게 전략도 잡아주시고 방송 이끌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